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하고 싶지만 일단 뭐 알트가 반등을 잘 해주긴 하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조정이 끝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약간 초를 치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우리의 UX 링크가 굉장히 효자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멤버십에서도 지금 4차 타겟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고, 심지어 여기서도 재진입을 할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까지 전략을 영상에서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만 해도 거의 한 3배가 가까운 그런, 적어도 2배 이상이죠. 그 정도 되는 수익을 이런 눌림목에 거두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효자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잘 가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 뭐 이 고점을 넘기 전까지는 사실 조정 구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코인들이 다 그런 상태니까. 반대로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바닥에 맞다면 이런 구간들은 전부 다 지나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진입 구간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를 여전히 넘지 못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건 캔들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모양이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알트장인 것 같은 그런 도미넌스의 눌림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비트가 오늘 도미넌스 반등 중이라 이것도 또 애매한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알트장이 오려면 베스트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제 갔다가 뭐 이러한 형태로 가서 이러한 수렴을 만들면, 그렇게 되면은 알트장이 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얘가 계속 올라간다 하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도미넌스가 더 올라가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또 이러면 또 되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루즈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딱 중단에 맞았기 때문에 여기 저항을 일단 빨리 뚫고 가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못 뚫고 가면은 또 여기서 눌림목을 만들면서 또 지지부진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우리는 이 평행 구조를 빨리 상방으로 뚫어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수렴의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주면은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상황이 여러 가지로 펼쳐지는 가능성이 여전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되게 우리는 대응의 영역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건 김프가 어쨌든 4%대에서 2%대까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김프를 빼는 방법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인들이 아시아 시간대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새벽에 버거들의 주도로 올려주면 이러면 김프가 빠져요. 그죠? 그래서 일단 상승하는 쪽이 오히려 김프를 빼는데 지금은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계속 대응을 하면 되는데, 사실 대응이라는 게 지금 되게 어정쩡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말씀드린 건 항상 일정 비중 30% 이상의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가 오를지 모르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나머지를 알트를 천천히 모은다. 이렇게 했으면 사실 지금의 장에서 굉장히 최적의 판단들을 한 거예요. 지나고 보면. 왜? 알트를 매수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비트도 있으니까 자신있게 나머지는 알트를 매수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러한 반등장에서도 되게 좋은 움직임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지지 구간을 갖춘 다음에 이 구간을 빨리 이런 식으로 가면서 막 역헤드 숄더로 막 올린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평단이 이런 데서 알트를 잘 잡았기 때문에 얘가 뭐 요런 데만 가더라도, 그죠? 몇 배예요 이게 또. 600원대에서 1000원대면은 거의 뭐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다만 항상 이제 12월 달에 물론 말에 흔들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12월 끝난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좀 12월까지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잘 가다가도 언제 그랬냐는데 또 힝 소갓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게 얘가 요 움직임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막 지옥 같은 수건짜기를 한 다음에 이틀 만에 말아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변화무쌍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원칙을 잘 지키면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트들은 우리가 오르는 애들 보면 순환으로 돌아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더 계열 애들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더리움의 그 사토시 차트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는데 이거죠. 이거 보면은 얘가 여기서 반등을 하고 눌림목을 줬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서 저점이 나오고 눌림목이 끝난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알트장이 시작이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또 눌린다라고 하면 이때는 뭐 도미넌스가 오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알트장을 기대한다면 일단 첫 번째 선제적으로 이더 같은 애들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더와 이더 계열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다음 캡으로 가길까 아닐까 뭐 레이어 1 이런 애들을 볼 거고 그 다음에 뭐 점점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순환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먹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메인 알트장이 되면서 이제 새벽에 올라도 김프가 끼고 떨어져도 김프가 끼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구조들이 되면서 주식을 하던 사람들도 몰려오고 국내든 해외든 간에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코인으로 돈을 싸들고 와야 돼요. 본인들의 포포를 정리하고 코인 너무 재밌어서 싸들고 올 때쯤에는 그때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테마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러면 뭐 블록체인으로 해서 되는 그 테마라던가 아니면 같이 되게 범용성이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운 그런 메타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그때 되면 많이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즐거운 크리스마스 인데 여러분들 어쨌든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좋은 모양이긴 해요. 어쨌든 이 구조 99,200 혹은 500대를 여기에 있는 강한 이 저항을 빨리 뚫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저항이 또 있습니다. 104,000대 저항이 또 있어요. 이걸 뚫어야 마지막 이 고점까지 갱신해줘야 우리는 비로소 원하는 그런 상승장이 된다. 다만 어쨌든 이런 자리들은 제가 매수를 할 만한 자리들이라고 제가 천천히 매집할 만한 자리들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계속 타셨으면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바닥이 어쨌든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구간들에서 유의미한 캔들 구조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근접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단기적으로 반등에 대한 흔들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의 우리를 흔들려는 공작들을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도리 있게 그리고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나는 잘 매수를 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나중에는 되게 또 좋은 평단에 이 코인 저 코인들을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우리 현금 비중, 비트코인 비중, 그리고 알트코인 비중 이렇게 잘 지켜나가면 알아서 장 조정이 끝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나는 굉장히 좋은 평단으로 재밌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020년 말의 상황 그리고 2021년 1월 달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때 상황도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요게 끝난 다음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비트코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얘가 이렇게 가면은 진짜 비트가 도대체 어디까지 간다는 거야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좀 가능성이 이렇게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이런 상황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도미넌스가 일단 우리가 여기서 리테스트를 하고 떨어진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알트장이 온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또 아직은 애매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런 용도로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알트장이 어쨌든 점점점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그런 식으로 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과세 유예를 청원하고 막 그럴 때도 그렇지만 국내 코인 시장이 주시장과 맞먹는다. 총 투자자가 1,500만 명이 첫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게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고 그래서 점점 이제 늘어난다 이게 맞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왜? 이미 다 코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내가 2021년에 물렸던 것들이 갑자기 뭐 본전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익절 구간이 온다거나 이래서 이거 가지고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이거를 거의 다 덜어내고 요걸로만 투자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기간 동안 나는 미국 주식이 너무 재밌었고 국내 주식이 너무 재밌었나? 그리고 뭐 부동산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요걸 담보로 대출을 땡기던가 아니면 이거를 정리하고 코인으로 들어올 때가 우리가 이제 이전에 2021년에 신규가 들어오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사이클, 이런 시그널들이 좀 우리가 앞으로 체크해봐야 될 자금 유입의 시그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이제 미국의 기관과 뭐 기업, 정부, 뭐 공공기관 등등 뭐 이런 애들의 유입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개미들 있을 거 아니에요. 개미들의 신규 유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왜냐면 한국은 항상 어떤 과열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빠르게는 아니지만 진짜 주변 사람이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뭔가 뒤처지는 것만 갖고 하는 그런 불안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용자 수 자체로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쨌든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좀 심리적으로 내가 뭔가 이걸 느낄 때 비로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런 애들이나 뭐 전 세계 애들이 들어올 때가 좀 더 개미의 사이클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올려준 가격대를 우리가 또 비싸게 사겠죠. 자산을 팔아서 들어온다든지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흐름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 이후에 암호화폐 기업인들의 보유재산이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조금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비트코인 상승에서 다수 미국의 채굴주가 하락하고 있다. 얘네들이 좀 뭔가 그 시세를 선제적으로 견인한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긴 하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나중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또 채굴주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좀 일단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우려스럽긴 하지만 뭔가 튀어야 된다, 시즌이 끝났다 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애매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저항을 뚫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요 포인트들이 있는데 요거를 좀 잘 가는 것들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 항상 원칙을 잘 지켜주시면 되는데, 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또 번거로울 수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멤버십에 오시면 드링크 같은 픽도 드리고, 이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드리프트 이런 애들도 어제 잘 갔잖아요. 저희 픽이었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멤버십으로 오시면 위를 보면은 뭐 브리핑, 그 다음에 멘탈 관리, 그다음 질문 답변, 픽 이렇게. 그래서 요번 장에 반등 때 내가 뭔가 하면서 무서워서 못 사서 되게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 이외에도 계속 별도로, 그러니까 여행 중임에도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도 내가 어제 새벽에도 막 대응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새벽이죠. 그런 식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멤버십 가입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멤버십 브리핑방과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는 회원전용 게시글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물방을 보면은 진짜 어제 제가 개고생을 했는데요. 여행 중에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막 다 전략 짜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밑에서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 타겟에 도달했는데,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99,000에서.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좀 손절을 감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손절 나긴 했지만, 어쨌든 비중을 낮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타점 이렇게 다 해드리기 때문에, 요번에 선물도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 선물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시점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이 저항들을 다 뚫는 그날까지 그리고 더 뚫고 쭉쭉쭉 올라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여행 중에도 계속 제가 영상을 올릴 거니까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